그럼 주요 기업들 연말 인사 분위기 좀 전해주시죠. 좀 각각 다른지. LG그룹에서 벌써 LG에너지솔루션, LG화학 시작으로 해서 임원 인사 벌써 시작이 됐습니다. 네. 최근에 한 4, 5년간의 이제 주 4대 그룹을 한번 보자고요. 4대 그룹의 언론사들이 뽑는 키워드들이 공통된 게 있어요. 웃기는 말인데 아까 이제 사회자님도 말씀하셨는데 안정 속세신. 큰 폭의 인사보다는 굉장히 안정적인 안정이라고 말을 하지만 유임되지는 소폭 인사. 소폭 인사. 안녕하십니까. 금주머니 기업 인사이드입니다. 본격 연말 인사 시즌이 도래했습니다. 현재 전반적인 경영 환경이 좋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요. 안정 속에서도 쇄신을 꾀하지 않겠느냐 그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30대 그룹 중에 내년 3월 주총에서 임기가 만료되는 CEO가 3명 중에 1명에 이른다고 하니까요. 이번 인사가 태풍일지 찻잔 속의 미풍일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산업계 이슈를 데이터로 분석해 주시는 리더스 인덱스의 박주근 대표님 오늘 모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 30대 그룹 CEO들의 임기를 이번에 조사하셨다고요? 네, 제 리더스 인덱스는 회사 이름 제가 그렇게 지었지만 주로 그 재계 인사들의 다양한 데이터를 늘 가공을 하는데 11월 말부터 인사 시즌이니까 이걸 미리 점쳐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30대 그룹의 상장사들의 CEO들이 과연 임기가 언제 끝나느냐를 좀 미리 조사를 해봤는데 보통 우리나라 30대 그룹들은 11월 달부터 12월 1일까지 인사를 해서 3월 주총에 대표이사를 선임하는 이런 절차를 거치는데 그래서 내년 3월 달에 임기가 만료되는 사람들을 봤더니 작년에 비해서 꽤 늘었더라. 네. 이게 주요는 교체될 여지가 조금 더 많아진 거네요. 그렇죠. 네. 작년에 80명이었는데 올해 109명이니까 네. 꽤 많이 늘었죠. 전체 숫자가 267개에 336명인데 네. 그중에 3분의 1이 사실은 임기 만료가 지금 도래했어요. 그렇다는 거는 아무래도 임기가 만료되는 사람 위주로 뭔가 인사에 대해서 검토를 하지 않겠느냐. 네. 물론 우리가 대기업들은 굳이 임기와 상관없이 사실 그렇죠. 하기도 CEO들의 하죠. 임기라는 맞습니다. 거는 그렇지만 어쨌든 이걸로 어느 정도 예상은 좀 눈쳐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해봤는데 역시 올해는 작년보다 꽤 많이 대상이 늘었다. 이렇게까지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주요 기업들 연말 인사 분위기 좀 전해주시죠. 좀 각각 다른지. LG그룹에서 벌써 LG에너지솔루션, LG화학 시작으로 해서 임원 인사 벌써 시작이 됐습니다. 네. 최근에 한 4, 5년간의 이제 주 4대 그룹을 한번 보자고요. 4대 그룹의 언론사들이 뽑는 키워드들이 공통된 게 있어요. 이 웃기는 말인데 아까 이제 사회자님도 말씀하셨는데 안정 속 쇄신입니다. 네, 약간 상충되고 이 말을 있는 잘 듯한 생각해 보면 두 가지 말. 말이 안 돼요. 네. 안정과 쇄신은 같이 갈 수가 없어요. 안정이면 안정, 쇄신인데 왜 이 두 단어를 키워드로 헤드라인으로 잡을까? 지금 이제 언론에서 보는 보통 이 11월 말 12월 초 되면 언론 기사들 인사가 나면 이게 보통 3면이나 재계 전체를 보면 안정 속 쇄신, 외국인 여성 임원 등용, 세대 교체 3년 내내 똑같습니다. 이 말. 그러니까 기자분들이 정말 기사 쓰기 힘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목이 똑같으니까. 제가 몇 년치 기사를 다 훑어봐도 바뀌지가 않아요. 그런데 실제 그 속에 키워드를 잘 읽어내시면 혹시 투자하시는 분들은 제가 추천하는 거는 인사 키워드를 꼭 읽어내라. 왜 그 사람을 보내는지 읽어내야 되는데 제가 그 이야기를 이제 해드릴까 합니다. 우선 현대차가 인사가 났으니까 이제 인사 난 것부터 이야기를 해보자고요. 네. 현대차 대표이사 2명 바뀌었어요. 인사가 2분 나셨는데 네. 현대모비스 사장 바뀌었어요. 그리고 현대제철 대표이사 바뀌었어요. 그리고 두 분이 올렸는데 부사장에서 사장 승진 2명 시키면서 승진한 두 분을 한 분은 현대모비스의 대표이사, 한 분은 제철의 대표이사로 바뀌었는데 먼저 현대모비스 대표이사를 맡은 분이 이규석 사장이에요. 이규석 사장인데 이분은 원래 어느 통이냐면 구매통이에요. 그러니까 65년생이시고 이제 이 두 분을 작년에 사장 한 명 승진시켰거든요.
작년에는 그 디자이너 외국인 네네. 뭐 거부시켰죠. 네. 그리고 현대 글로비스 대표이사는 박근 딱 2개 인사만 했어요. 근데 올해도 역시 2분. 그리고 역시 올해도 부회장단 승진 없습니다. 근데 정의선 회장이 70년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가 젊어지면 굉장히 이제 사장단도 젊어지는데 보통 현재 현대차 그룹의 사장단들을 보면 평균 연령대가 거의 한 58세 이하예요. 저는 이규석 현대모비스 신임 대표이사가 굉장히 포석이 재밌는 게 이분이 이력을 보면 2014년에 현대차 구매 1사본 부장을 해갖고 끝까지 구매를 하신 거예요. 올 구매. 그러니까 지금까지 구매. 그러니까 직전 부사장 역할도 뭐냐면 현대기아 구매 본부장이에요. 현대모비스 대표이사 중에 구매 본부장을 간 게 이분이 처음입니다. 그럼 왜 보냈을까 이제 궁금해야 돼요. 왜 보냈을까? 이분의 굉장히 큰 공은 뭐냐면 1년 반 전에 현대차가 반도체 쇼티지난을 겪었어요. 그때 해결사였습니다. 네, 그 성과에 대한 상이에요. 그래서 이규석 사장의 승진과 대표이사 승진은 그 부분을 읽어내야 되고 그러면 현대모비스는 사실 현대차 그룹의 지주회사 격입니다. 그러니까 지배구조에서 가장 상단에 있는 현대모비스이기 때문에 실무자를 현대모비스에 보냈다? 작년에 글로비스 사장 대표자를 바꿨거든요. 근데 거기에는 재무통을 보냈어요. 그래서 작년에 재무통을 보낼 때는 정의선 회장이 지배구조 개편을 하려나? 이렇게 의미를 읽어냈거든요. 근데 여전히 좀 답보 상태고 현대모비스에 실무통을 보냈다는 것은 올해는 지배구조 개편 크게 일어나지 않겠구나라는 키워드가 일단 읽힙니다. 저는 두 번째 인사가 더 재밌는데 네. 서강현 현재는 현대자동차의 CFO예요. 68년생 굉장히 젊어요. 이분은 이사를 달고 2012년에 이사 대우를 달았거든요. 2017년에 상무를 달고 1년 만에 전무를 답니다. 2018년에 정의선 회장이 회장 취임과 동시에 그리고 2019년도에 서강현 사장을 어디로 보냈느냐? 현대제철 CF로 보냅니다. 서강현 당시 전무했을 때 현대제철 CF로 보냅니다. 현대제철을 완전히 정의선 회장 체제로 바꾸고 나서 다시 서강현 당시 그 전무를 다시 현대차로 데리고 와서 현대차의 CF를 맡깁니다. 현대차의 CF로 와서 현대차의 여러 가지 투자나 M&A를 많이 권장을 시킵니다. 여기에서 다시 확인받고 이번에 현대제철 대표이사로 갑니다. 승진과 함께. 그래서 부사장 달고도 거의 2년 반, 3년 만에 부사장 단 분 중에 가장 빨리. 그러게요. 현대차의 여러 투자, 현대모비스나 현대차나 기아차 이런 거 볼 때 서강현 사장의 횡보를 보는 건 굉장히 중요한 판단 잣대다. 그래서 서강현 사장의 횡보를 보고 어떻게 할지를 보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현대차 그룹은 향후 몇 년간은 소폭 사장단에서 가고 대신에 부사장을 굉장히 많이 뽑을 거다. 12월 달에 풀을 만들어 놓는 그렇죠. 거군요. 거기에서 치열하게 경쟁시킬 것이다. 그래서 삼성 인사가 어쨌든 뭐 재계 맏형이니까 관심이 많습니다. 이번에 특히 지난주에 이재용 부회장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재판에서 재판이요. 네. 구형을 받았죠. 5년 받았습니다. 5년. 요게 1월 26일 날 1심 판결이 나는데 그래서 이번 인사에서 물론 이제 요 재판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이 재판 1심이 1월 달에 있기 때문에 인사를 크게 바꿀 것 같지는 않다. 그러니까 재판이 요 권리 사법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네. 저희가 SK도 지금 최태원 회장께서 서든데스 얘기하시면서 상당히 좀 긴장감에 사로잡혀 있는 상황인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서든데스란 말을 언제 썼냐 하면은 2016년에 6년 썼어요. 전에, 예. 그때 한번 썼어요. 그리고 이제 7년 만에 쓴 건데 네. 쓸만할 때가 된 거죠. 저는 그렇게 보는데 SK그룹은 부회장단이 많죠. 네, 부회장단 사이에서 지금 이번에 좀 교체가 있을 거다. 부회장단이 그런 8분이에요. 8분. 예상이 좀 있습니다. 어느 두 분 빼고 나면 6분인데 네. 저는 여러 부회장단 중에서 저는 이번에 이제 원래 부회장단을 보면 주 SK 이제 장동현 부회장이 있고
그리고 스펙스추구예비의 조대식 부회장 있고, 그리고 김준 SK이노베이션 부회장, 그리고 이쪽 이제 텔레콤과 하이닉스를 맡고 있는 박정호 부회장, 이렇게 이제 크게는 네 분이 주축이신데, 원래는 그 고대 경영학과 3인방이라 그랬죠. 뭐 최태원 회장, 조대식 부회장, 박정호 부회장, 고대 경영학과 뭐 동문이시니까 그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이번에 관심 가지는 부회장과 인사에서 가장 관심 가지는 부분은 박정호 부회장입니다. 네. 굉장히 급성장을 했죠. SK그룹 내에서 황태자로, 최태원 회장의 황태자로. 사실은 조대식 부회장의 역할은 최태원 회장의 선배로서 어떤 멘토로서의 역할에 중점을 뒀다면, 최태원 회장이 사브리스크 이후에 급성장을 시킨 인물은 사실은 여러 경쟁에서 딱 살아남은 분은 저는 박정호 부회장이라고 보는데, 텔레콤, 하이닉스, SK스퀘어 그 외의 거는 박정호 부회장의 몫이란 말이야. 근데 박정호 부회장의 몫이었던 이 기업들의 실적이 그렇게 좋지가 않다. 예.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뭔가에 대한 이야기가 있지 않을까. 서든데스가 나온 이야기는 사실은 이것 때문에 나오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SK이노베이션이나 SKO는 이미 그 최태원 회장의 동생인 최재원 부회장의 몫입니다. 왜냐하면 SK온을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타치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김준 부회장도 그쪽으로 봐야 되고.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그 SK스퀘어 이하에 있는 SK 하이닉스, SK텔레콤 이쪽 그 외에 뭐 SK쉴더스라든지 네. 뭐 이런 기업들의 실적은 사실 박정호 부회장의 책임이거든요. SK 하이닉스는 최근에 주가는 엄청 올랐지만 실적은 여전히 적자. SK텔레콤 그렇게 큰 혁신 없음. 그리고 예상되었던 상장 어려워졌음. 그리고 사실 SK스퀘어의 가장 큰 역할은 M&A와 투자입니다. 본인 스스로들 이야기했어요. SK스퀘어를 뭘로 정의할 거냐? 투자 회사다. 투자 회사는 투자 수익률을 챙겨야 되는데 그에 대한 것도 답보 상태. 그리고 캐시플로우가 그렇게 좋지 않다. 이게 전체적인 책임을 누가 져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어쨌든 지금 SK그룹이 전체적으로 재무 상황이 녹록치가 않습니다. SK그룹은 그 크게 보면 M&A에서 사고 팔고 하는 거와, 그리고 IPO 시켜서 투자한 기업들을 IPO 시켜서 다시 거두드리는 이런 형태의 투자 회사처럼 운영했는데 그게 지금 막혔어요. 그리고 그 투자 회사의 큰 재원은 어디서 왔느냐? SK 하이닉스에서 재원을 가지고 했는데 SK 하이닉스의 캐시플로우가 막히는 바람에 모든 게 엉망이 된 상태. 이게 SK 그룹의 현재 상태거든요. 이렇게 디자인을 한 사람이 박정호 부회장인데 뭔가 이번에 인사에서 서든데스라고 얘기한 거는 뭔가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일단은 SK 그룹의 현재 가장 큰 인사의 초점은 부회장단의 수를 얼마나 줄일 것이고 어떻게 될 것인가인데, 저는 그 중에서도 박정호 부회장의 어떤 거취가 가장 관심이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LG그룹 한번 정리해 주신다면요. 구광모 회장이 취임할 당시에 부회장 모두 다 물러났습니다. 차수경 부회장 작년에 용퇴하셨고, 권영수 부회장 올해 용퇴하셨고, 지금 남아 있는 분은 LG화학의 신학철 부회장하고 금봉석 주 LG 부회장인데, 신학철 부회장은 그 구광모 회장이 취임하고 처음으로 스카우트된 외부 인사고, 금봉석 부회장은 구광모 회장이 직접 승진시킨 부회장이고 작년에 부회장이 됐기 때문에 유임이 될 거고, 그 외에 큰 인사의 흐름은 LG전자에는 저는 크게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LG그룹이 전체적으로 세대 교체가 다 이루어졌어요. 네. 신임 임원도 70대생들이 거의 반 이상이었어요. 그러니까 세대 교체가 전부 이루어졌기 때문에 LG그룹은 가장 큰 관심사는 이번에도 세대 교체가 또 얼마나 혁신이 일어날 것인가. 네, 그리고 이번 인사. LG의 실적이 좋아요. 실적이 좋아서 원래 코리안 실적 우승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뭐 분위기 좋네요. 조금 정지장치도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역시 기업들마다 저마다 뭐 상황은 다릅니다만은 네. 혹시 이번 연말 인사 키워드로 좀 정리해 주신다면 어떻게 조합하실 수 있을까요? 큰 폭의 인사보다는 굉장히 안정적인, 뭐 안정이라고 말을 하지만 유임되지는 소폭 인사. 소폭 인사. 네.
찬바람이 불면서 올해도 인사 시즌이 시작됐습니다. 일단 임기가 만료된 CEO들이 더 많으니까 인사 계기는 많은 셈인데요. 경영 환경이 전반적으로 좋지 않은 가운데 올해 인사 키워드는 안정이라고 합니다. 기업 인사이드 다음 이 시간에 또 흥미로운 기업 분석 이슈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